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 중에서도 배열과 리스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자료 구조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및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를 표현하는 목적이 뭐냐? 그냥 막 아무 의미 없이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료 구조란 어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들의 어떤 표현 방법을 우리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를 이제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들의 어떤 집합,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나열하느냐, 그런 어떤 사고 방식, 이거를 이제 우리는 자료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자료 구조에는 선형 자료 구조와 비선형 자료 구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형 자료 구조는 말의 그 개념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단어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이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이렇게 둔다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또 다른 데이터가 있고 그 다른 데이터가 있고, 이걸 멀리서 보면 결국 데이터들은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선형 자료 구조와 대비되는 것이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인데요. 비선형 자료 구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가 이제 뻗어나가는 것처럼 가지치기가 되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아서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선형 자료 구조에 대해서만 학습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배열과 리스트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선형 구조는 자료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료들 간의 앞뒤 관계가 1대1의 선형 관계를 나타낸다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1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2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1대1의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2와 3도 마찬가지, 3과 4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1에서 4까지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결국 1대1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래서 이거를 선형 자료 구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선형 자료 구조는 자료들 사이에 하나 이상의 연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료 구조고요. 하나 이상의 연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1대 다의 경로가 있거나 아니면 다대 다의 경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에서 2로도 갈 수 있고 3으로도 갈 수 있고 2에서 4로도 갈 수 있고 5로도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비선형 구조, 특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례는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트리 구조라고 하는데 나무 모양처럼 생겼죠. 이 비선형 자료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 구조는 선형 자료 구조와 비선형 자료 구조로 나뉘고, 선형에는 배열, 리스트, 스택, 큐, 비선형에는 트리, 그래프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선형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 선형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배열과 리스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스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전곡 서적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리스트라는 용어를 어떤 책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배열과 대비되는 어떤 리스트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배열과 리스트를, 그러니까 배열과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를 다 합쳐서 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교과서, 정보과학 교과서에는 지금 그 리스트를 배열과 대비되는 리스트로 보고 있고,
다시 말해 연결 리스트와 리스트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맞춰서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리스트라고 하면 저 연결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를 그냥 리스트라고 부르겠다. 그 말이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배열과 리스트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형 자료 구조 중에 첫 번째 구조고요. 배열은 이미 앞서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고 늘 이게 뭐 자료 구조이니 뭐니 이런 얘기 없이 이미 배웠던 거라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콜스라는 배열이 있죠. 이 배열의 별명은 스콜스고 이 스콜스의 이제 데이터가 198, 92 이런 순으로 내림차순이네요. 그죠? 내림차순으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인덱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인덱스가 부여가 되고 인덱스가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싱을 통해서 이 배열 속에 있는 어떤 특정 데이터를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조회를 한다는 것은 그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장점에는 읽기 속도가 빠르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배열만 배워서는 읽기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뭐 당연히 인덱싱이 되는 거고 당연히 저 인덱스를 써서 인덱싱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저건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뭐랑 비교해서? 리스트랑 비교해서 아까 전에 봤던 링크드 리스트랑 비교해서 배열은 읽기 속도가 빠르다 라고 이제 한답니다. 그걸 이제 배열의 장점이라고 보는 거죠. 도대체 어떻길래 배열이 더 빠른 걸까? 좀 더 리스트를 배우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배열의 단점은 데이터 삽입 혹은 삭제가 느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리스트랑 비교해서 그런 거겠죠. 데이터 삽입 혹은 삭제가 느리다라는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삽입 혹은 삭제가 느리냐면 보면 이제 일단 데이터를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원래의 데이터가 198, 92, 92, 88, 84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6이라는 데이터를 새로 요 사이에 넣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2번에 있는 데이터 92 대신에 96을 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유지한 채로 그 사이에 96이라는 데이터를 삽입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죠.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셋에 어떤 데이터를 추가로 삽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과정, 다시 말해 그 어떤 데이터가 추가로 삽입되는 데이터의 오른쪽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전부 다 한 칸씩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데이터가 몇 개 없어서 몇 번만 이동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뭐 100만 개, 1000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 친다면 그 데이터를 삽입할 때 얼마나 많은 그죠? 데이터들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느리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느리다라는 말은 리스트랑 비교해서 그러는데 리스트는 사실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리스트는 어떻게 데이터들을 배열을 해놓길래 그러니까 나열을 해놓길래 그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길래 데이터 이런 식의 어떤 삽입 혹은 삭제가 느리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혹은 그거랑 비교해서 이 배열을 느리다고 하는 걸까?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삭제 또한 마찬가지 원리로 98이라는 데이터 여기 보이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98이라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시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선생님 여기 98이라는 데이터를 그냥 뭐 삭제를 하지 말고 그냥 0으로 넣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삽입 혹은 삭제가 느리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아까 배열하고 좀 구조가 다르죠. 배열은 이제 지나갔지만 다시 보면 배열은 메모리 공간상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같이 붙어 있는 공간들이에요. 물리적으로도 같이 옆에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리스트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물리적으로는 막 흩어져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형 자료 구조라고 분류를 하는 거고요. 이걸 이름 붙여서 리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말은 사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C 언어로 구현을 한다면 포인터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 간의 연결은 어떤 데이터가 그 다음 데이터의 주소값,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3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이 공간 속에 3이라는 데이터 값 이외에도 또 다른 값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다른 값은 다음 데이터, 다시 말해 여기서는 10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의 주소값을 여기에서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이라는 데이터 다음에 와야 될 데이터가 10이라는 데이터라고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0이라는 데이터의 주소값을 3이라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헤드부터 시작을 하면 결국 3이라는 데이터로 갈 수 있고 3이라는 데이터에서 10이라는 데이터도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10에서 2로도 2에서 1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1이 마지막 데이터라면 1이 가르쳐야 하는 데이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널 값, 이 next라는 이 공간에 들어갈 값은 널 값을 가지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가진 리스트가 왜 삽입과 삭제 시에 이동할 필요가 없고 배열에 비해서 왜 이게 빠른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 1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배열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5라는 데이터를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배열에서는 어땠죠? 5라는 데이터를 삽입하려면 2라는 데이터와 1이라는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했어야 했잖아요. 근데 리스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먼저 10이라는 데이터가 2라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요 논리적 연결 관계를 끊습니다. 이렇게 끊고 10이라는 데이터의 논리적 연결을 5라는 데이터로 연결을 짓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5라는 데이터의 논리적 연결은 2라는 데이터를 가리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결국 10 다음에 5 다음에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배열에서 봤던 것처럼 한 칸씩 이동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연결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삽입이 이렇게 쉽게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삭제는 이거 역순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5라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싶으면 이 상황에서 5라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싶으면 먼저 2를 가리키는 이 연결 관계를 끊고 10이라는 데이터가 5를 가리키는 이 연결 관계도 끊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10이라는 데이터가 2라는 데이터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논리적인 연결 관계의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가 용이하다, 쉽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리스트의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헤드부터 차례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데이터 셋에서 네 번째 데이터를 알고 싶다. 네 번째에 위치한 데이터를 알고 싶다. 우리 배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인덱싱을 하면 되잖아. 인덱싱을 해서 그러니까 인덱스를 넣고 그 값을 받아오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조회가 배열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게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리스트는 네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알고 싶으면 헤드부터 차례로 들어가야 됩니다. 헤드부터 3, 이게 첫 번째 데이터구나. 10, 이게 두 번째. 2, 이게 세 번째. 1, 이게 네 번째. 이게 내가 찾고자 하던 데이터구나. 이렇게 불편하게 비효율적으로 차례대로 접근을 해야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리스트의 단점으로는 이렇게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때 차례로 검색해야 돼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배열과 리스트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열과 리스트는 분명히 같은 선형 자료 구조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구현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배열은 물리적으로도 같이 붙어 있지만 리스트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다. 다만 논리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형자료 구조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어떤 문제를 이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언제 배열을 쓰고 언제 리스트를 써야 할까? 사실 훌륭한 프로그래머라면 그 어떤 문제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는 배열을 쓰고 언제는 리스트를 쓰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의 어떤 성격이나 종류가 자주 검색만 한다, 그러니까 자주 조회만 한다, 뭔가 삽입하고 삭제하는 게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값을 조회만 한다 하면은 배열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고요. 당연히 배열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리스트를 사용할 거면 조회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불편함이 많아요. 반면에 그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의 종류가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를 계속 요구를 하는 문제라면 이번에는 리스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배열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또 비효율적인, 아까 전에 데이터들을 오른쪽으로 다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다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 이제 배열과 리스트가 뭔지 머릿속에 좀 잘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자료 구조라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 그러니까 실체물이 아닌 거죠. 어떤 이성적으로만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사고방식인 거예요. 사고방식. 데이터들을 다루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데이터들을 나열시켜 놓은 사고방식,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사고방식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은 그 문제의 또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고방식을 이런 사고방식을 쓸까 저런 사고방식을 쓸까, 그렇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 이렇게 배열과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배열과 리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죠? 이 배열과 방금 배웠던 배열 혹은 리스트를 활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형 자료 구조인 스택과 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스택과 큐는 똑같이 배열과 리스트처럼 선형 자료 구조의 한 부분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배열과 리스트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